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클래스 SR이라는 이제 방법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CPR 2021에 이제 올라온 논문이고, 어,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그 슈퍼 레졸루션이랑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설치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CPR 2021에 올라온 이제 슈퍼 레졸루션에 대한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설치 약간 비슷한 그런 내용은 이제 이 논문밖에 없어서 이 논문을 일단 들고 오게 됐습니다. 어, 이제 이 PPT를 준비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이 짧은데 좀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컨텐츠 같은 부분에는 이제 뭐 원래 이제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에 대한 이제 컨셉을 이제 말씀 먼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한 방법과 이제 실험 순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SR 이제 방법들은 이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어 또한 그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가진 네트워크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의 단점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수치적인 그 약간 PSN이나 SSIM 같은 보건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그 성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이제 SR 방법들을 이제 그 가속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이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들은 이제 어떤 컨셉이냐면 이제 이런 LR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혹시 제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네. 이제 보입니다. 네. 일단 이런 LR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한 번에 그 네트워크 컨볼루션 그 뉴럴 네트워크로만 이제 이루어진 이제 그런 레이어들을 사용한다면 이제 바로 이제 어, 고정된 인풋이 들어가지 않고 어, 그 이제 다양한 인풋을 이제 바로 이제 HR, SR 이미지로 이제 변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들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영상에 대해서 그 스포 레졸루션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네트워크가 사용이 되는 거죠, 항상. 이제 근데 어, 이 저자가 이렇게 실험을 했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이 FRCN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영상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이 FSR CNN 기존에 다시 오라는 거는 이제 그 오리지널 이제 논문에 있는 그 네트워크를 뜻하고요. 이 논문에 있는 네트워크는 원래 이제 채널이 56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전체적인 채널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36으로 줄이고 이제 또 16으로 줄이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네트워크를 이제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각각의 이미지의 패치를 뜯어다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한 네트워크들에는 이제 어, 간단한 이미지들은 당연히 이제 성능이 좋을 거고 이제 점점 복잡할수록 이제 그 보건 성능이 낮아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네트워크들은 당연히 이제 채널의 개수를 줄였기 때문에 이런 연산량이나 또는 이제 메모리에서 좀 많이 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지금 이 FSR CNN5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채널이 적고 이제 연산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단한 영상에서는 오히려 사실 뭐 거의 높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비슷한 성능을 유지하고요. 이제 중간 정도의 이 어려운 그 영상을 봤을 때 이것도 거의 성능을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이제 어려운 영상에서도 이제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논문이 이 클래스 SR이라는 논문이 그 스폴 레졸루션을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전략은 다음 같은 영상에서
패치들을 나눈 다음에 각각의 패치에 대해서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슈퍼 레졸루션을 하기 쉬운 그런 네트워크에서는 간단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16 채널을 가진 네트워크를 사용하고요. 좀 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미디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사진은 이제 36 정도의 채널을 가지는 네트워크로 이제 복원을 하고 이제 이 사진과 같이 엄청나게 복잡한 그 이미지는 이제 복원하기 어려운 이미지는 채널이 높은 이제 이미지로 이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네, 그 이미지가 어느 게 더 어렵고 어느 게 쉽다는 건 뭘로 결정하는 거죠? 네,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오버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그 아까 이제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 MSR 레스넷이라고 이건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방식을 이용해서 어,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SR 방식으로 이 SR 네트워크 이건 엄청나게 이제 가벼운 네트워크고요. 이 이 네트워크로 이제 복원을 했을 때 그 PSNR 밸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PSNR 밸류를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분류를 시켜 놓습니다. 애초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그렇게 분류를 시켜 놓고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시키느냐면 간단하게 이제 심플, 미디엄, 하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실험에서 어빌레이션 스터디에서는 뭐 세 개를 분류하고 네 개를 분류하고 다섯 개를 분류하고 이런 실험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흐름에서는 일단 심플, 미디엄, 하드의 난이도로 이제 각각 이제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놓고 이제 이렇게 분류된 이 데이터셋으로 어, 이렇게 분류된 데이터셋으로 저희가 이제 심플 넷, 미디엄 넷, 컴플렉스 넷 해서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물론 또 다른 방식도 어빌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진행을 했지만 그 채널을 작게 하고 채널을 중간 정도로 하고 채널을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하는 그렇게 심플 네트워크, 미디엄 네트워크, 이제 컴플렉스 네트워크 세 개를 구성을 해서 이 각각의 네트워크들을 각각 심플, 미디엄, 컴플렉스로 각각 이제 프리트레인을 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를 이 클래스 모듈과 이 SR 모듈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심플, 미디엄, 컴플렉스 네트워크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이 두 개의 네트워크를 이제 뭐 제한한 로스 펑션으로 이제 함께 훈련을 시켜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SR을 하게 됩니다. 그 SR을 하게 될 때는 처음에 이제 이 LR 이미지를 그 부분으로 다 쪼갭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풋 사이즈는 고정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인풋 사이즈를 여기서 이제 33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의 이미지로 전부 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각각 다 어, 이제 분류를 하고 그걸 각각 다 이제 특성에 맞춰서 그 SR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컨비네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SR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쪼갤 때 네, 그러면은 오버랩 같은 건 없나요? 오버랩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오버랩을 하지 않으면은 그 그러니까 오버랩이 어느 정도가 되죠?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 아마 적어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로 이제 오버랩을 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도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한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의 로스 펑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요거 이제 L1부터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에러는 이제 SR에서 복원하는 로스 펑션 중에서 이제 이때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좀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알려진 로스 펑션인데요. 그래서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 펑션은 잠깐만 다시 한번 돌아갈래? 전 아, 슬라이드. 네, 그러니까 이 클래시피케이션 마줄은 먼저 SR 마줄로서 벌써 다 복원 이 저기 훈련을 받고 나서 네. 그다음 그 레이블을 가지고 저기 마줄이 트레이닝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초기 이니셜라이제이션 값이 있고 이 LR 이미지가 이제 각각 이미지 패치로 쪼개진 다음에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모듈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이 사진이
뭐 간단하다, 뭐 좀 중간 정도의 난이도다, 뭐 어려운 난이도다 이렇게 각각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간단한 그 스폴 레졸루션 하기 좀 간단하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심플 네트워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네, 저기 이 트레이닝이 네, 저기 그 전에 보면은 이게 패치가 네. 심플이냐 미디엄이냐 하드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캐러고리가 벌써 결정이 돼야만이 여기 SR 마주에 스위치에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로스 펑션을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네,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L1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이 SR 모듈들이 이 그 LR 영상을 이제 인터폴레이션 하는 그 스폴 레졸루션을 하는 이제 그런 로스고요. 그래서 근데 그 로스가 이제 FSR I가 이제 각각의 네트워크들입니다. 그 심플넷, 미들넷, 이제 컴플렉스넷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여기선 이제 M이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M이 세 개고 이제 각각의 그 아웃풋에 대해서 이 PI는 위에서 이제 분류를 한 각각의 확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웃풋은 이제 소프트 맥스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P1, P2, P3가 나오게 되고 이 P1, P2, P3가 각각의 네트워크의 아웃풋에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연히 이 여기 서메이션 이 부분은 이미지의 파워는 당연히 똑같이 1로 이제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보통의 그 슈퍼레졸루션 네트워크가 위에서 보시는 거와 비슷하게 어, 거의 대부분의 사진들에 대해서 이런 채널을 높게 가지는 그러니까 연산량이 많은 파라미터 개수가 많은 네트워크가 더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으로 좀 치우쳐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아래의 로스들을 이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네트워크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어, 방식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밑에 네, 근데 지금 이 현상에서는 이제 성능만을 리컨스트럭션 성능만에 대한 로스를 고려했지 그 플랍이나 어떤 파라미터의 개수에 따른 로스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대부분의 성능이 높은 네트워크에 좀 치중할 수밖에 없다.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치중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로스 펑션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스 펑션은 이제 클래스 모듈에 대해 적용이 되는 이제 로스 펑션인데 어, 어,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넣는 걸 저는 이제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첫 번째의 클래스를 지금 요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해서 만약에 심플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이 심플 네트워크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심플 네트워크 기준으로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이제 그 네트워크 그 클래시피케이션 그 확률들 근데 그것에 대한 각각의 이제 차이를 이제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트워크가 선택이 되고 이제 그 두 번째 네트워크 그 두 번째 확률이 선택이 되게 되고 그 두 번째 확률과 이제 세 번째 확률을 이제 차이를 벌리게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의 로스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스 펑션의 의미는 어, 서로의 이제 확률의 간격을 이제 벌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워낙 이 로스를 이제 어, 개발하게 된 이유는 어, 각각의 로스 펑션들이 100 이런 식으로 좀 나오면 좋겠다. 만약에 세 개 네트워크가 다 비슷한 성능을 가지게 된다면은 이제 사실 분류하는 의미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를 벌려놓기 위해서 이제 이런 로스 펑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각각의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각각의 확률에 대해서 이제 모든 이제 어,
그 B 여기 J에 대한 이제 B는 이제 배치 사이즈를 이제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이미지 배치에 대해서 이제 평균으로 이제 평균적인 이제 확률을 학습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의 로스 펑션이 직접적으로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듈이 어, 각각의 네트워크를 좀 직접적으로 선택하게 학습을 하는 로스 펑션은 아니지만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평균적으로 이 로스 펑션이 학습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평균적인 게 아니라 좀 치우쳐지게 그 컴플렉스 네트워크에 좀 치우쳐지는 그 확률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듈이 학습하는 걸 좀 막을 수 있게 딱 방지하는 용도로만 이렇게 두 가지 로스 펑션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이제 조인틀리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SR CNN5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 그 원래 기존의 저자들이 제안한 이제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클래스 SR, FR, CNN은 이제 당연히 그 네트워크가 이제 여러 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가 생겨서 파라미터 개수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2K는 이제 div2K 데이터셋이고 이제 테스트 4K도 div4K, 테스트 8K도 이제 div 이제 8K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왜 div 이런 고해상도의 이제 거의 그 초고해상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고해상도 이미지를 이제 사용한 이유는 어, 어, 이 고해상도 이미지를 슈퍼 레졸루션 할 때 얼마나 그 플랍을 얼마나 이제 절약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다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성능을 이제 거의 유지한 부분도 있고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 조금 향상된 것도 있고 이제 한데 어쨌든 사실 거의 다 사람 눈으로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성능을 이제 보였지만 이제 플랍에 대해서는 이제 66%를 절약했다는 건 아니고 이제 66% 정도만 사용했다라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정도의 이제 절약 성능을 이제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런 퍼센트지가 이제 플랍에 대한 세이브 퍼센트지가 엄청나게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이제 당연히 오뷸레이션 스터디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데 어, 그냥 이제 모든 로스를 제한한 모든 로스를 사용했을 때가 이제 주황색 선이고요. 이제 방금 아까 말씀드린 로스 중에서 이 클래스 로스를 이제 어,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로스 그 이제 PSNR 변화 추이가 이제 엄청나게 성능이 이제 띄엄띄엄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어, 이 클래스가 이제 그좀 효과적으로 잘 작동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이제 PSN을 보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플랍을 비교한 건데 당연히 이것도 이제 모든 로스를 사용했을 때와 이제 클래스 로스를 사용했을 때 엄청나게 이제 연산량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에버리지 로스인데요. 아까 위에서 이제 세 번째로 사용할 로스 펑션이 세 번째로 사용할 로스 펑션이 이제 에버리지 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로스를 사용했을 때와 이제 에버리지 로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에버리지 로스를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제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져서 이제 치우쳐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모든 로스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치우쳐지지 않고 이제 점점 이제 성능이 향상돼가는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이 이제 플랍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같은 제가 이따까지 설명해드린 이제 방법은 이제 각각의 네트워크를 이제 세 개로 이제 이지 하드, 심플, 미디엄 하드 이렇게 세 개로 나눴을 때 경우에 쓰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방금 이제 심플, 미디엄, 컴플렉스 네트워크였는데
그 중간에 이제 네트워크를 더 세분화해서 나눔으로써 이제 연산량이 좀 조금 더 이제 절약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이제 실험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금은 이제 슈퍼 레졸루션에 대한 연구 결과였는데 방금 같은 이 방법은 네트워크를 개발한 게 아니라 이제 방법론 자체를 학습 방식을 이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슈퍼 레졸루션이 아니라 이제 디노이징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DNCNN은 자범 제거에서 좀 자범 제거 딥러닝 방법 중에서 좀 많이 유명한 그런 연구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 어, DIV2K랑 DIV4K에서 이제 풀랍을 연산량을 이제 많이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줄일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네. 근데 여기 테셋 아니 데이터셋이 뭘 어떤 데이터셋을 쓴 거죠? 어, 데이터셋 DAV2K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데이터셋이에요? 자연 영상, 고해상도 자연 영상입니다. 오케이.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네, 이 클래스 캐터고리를 네, 잘 선정을 해야만 이게 잘 나올 텐데. 그렇죠. 그 맞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도 만약 클래스 로스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가 차이가 나는 걸 보여준다면은 네, 그 클래스를 얼마나 잘 정확하게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정확도도 많이 치우쳐질 텐데 그러니까 음, 데이터셋이 굉장히 좀 광범위한 이미지 셋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떤 한 종류의 데이터셋이라 그러면은 네네. 이 세 가지 캐터고리를 정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완전히 도메인이 다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그게 잘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이 사람들이? 일단 제가 요즘 근데 그 논문에는 이제 그러한 이제 내용은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맞다고 좀 어떤 건 약간 제가 한 고차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 방식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 건 일단 클래시피케이션 그 분류를 처음에 어떻게 프리트레인 했냐면 그 어떤 특정한 SR 방식으로 이제 성능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PSNR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심플, 미디엄, 하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나눴기 때문에 그 SR 네트워크에 조금 더 특정화된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최근 이제 그 SR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어, 이 채널을 바꾸는 방식이 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좀 이런 복잡한 네트워크일수록 SR에서 더 효과가 있는 게 보통 심플 네트워크에서 넷, 그, 넷, 그 SR 네트워크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채널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채널은 사용이 안 되고 이제 의미가 없고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점점 하드로 갈수록 이제 채널이 안 죽습니다. 채널이 전부 다 사용되면서 이제 복원에 전부 다 이제 채널들이 사용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채널이 엄청 이제 의미가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게 뭐 그런 걸 이제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효과적인 채널을 나누는 거에 엄청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좀 아까 이 로스 펑션에서 그 직접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첫 번째 로스에서 당연히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확률이 이제 이 클래스 모듈이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로스 펑션이었는데 이걸 단순히 이제 보완만 하는 이거를 막는 이제 컨스트레인만 하는 이제 그런 로스 펑션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교수님 말씀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클래스 모듈을 나눌 거였으면 전략적으로 그 실제로 이 각각의 모듈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굳이 나눠놓은 이유가 이제 연산량 때문에 나눠놓은 건데 이런 연산량이나 아니면 뭐 그 연산량을 조금 대표할 수 있는 완전히 이제 대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같은 네트워크 셋이니까 대표할 수 있는 뭐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개수라든지 이런 지표를 가지고 로스 펑션을 좀 더 계산했으면 그 좀 더 직접적인 로스 펑션이 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좀 잘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SR 네트워크로 기반으로 이제 놔두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여기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건 generalization에 대한 이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여기 아, 방식 자체가 우선은 어떤 바이어스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네트워크가 트레이닝이 된다면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 앞부분에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 네트워크도 여기에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게 도메인이 바뀌면은 이 어떤 패턴이 더 어렵고 어떤 패턴이 더 쉽다는 게 도메인에 따라서 또 많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추럴 이미지 같으면은 스트레이트 에지들이 별로 없는데 네. urban setting 같으면은 그러면 스트레이트 에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음, SR로 복원할 때는 네트워크 구조의 그 구조는 똑같더라도 웨이트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바이어스가 없이 좀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그 트레이닝 셋이 필요하지 않나 골고루 이렇게 네,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네, 그래서 난 그래서 맞습니다. 그 데이터셋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데이터셋은 이제 DAV2K 데이터셋인데 그 2K의 해상도에 800장의 이미지입니다. 그, 그러면 그렇게 뭐 큰 사이즈는 아니네.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 데이터셋만을 가지고 그 일반화 성능을 잘 보여주는 결과들이 많아서 그 좀 훈련하기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800장의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이제 학습할 때 그 2K 이미지를 예, 한꺼번에 이미지로 집어넣지는 예, 않고요. 예, 맞는 말이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몇 개로 쪼갰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32 바이 32를 당연히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저 세보진 않았지만 거의 수십만 장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데이터셋 숫자는 이 이미지 숫자만 가지고는 따질 수 없다는 건 내가 네.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800장이기 때문에 네. 그게 얼마나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이 영상들을 여기에 담고 있는지는 여전히 똑같은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궁금한 게 하나만 네. 질문. 예, 그 페이지 한번 네. 그 플롭스 나와 있는 네. 여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아니 아까 그래프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래프 있었던 페이지가 그래,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거기서 지금 플롭스 커브가 있잖아요. 네. 저 플롭스 커브가 어떻게 그려진 거죠 지금? 이터레이션마다 저 클래스 로스가 있는 거랑 없는 거를 비교를 한 것 같은데 네, 이터레이션은 그 학습 이터레이션입니다. 네 근데 저 클래스 로스가 네. 없을 경우에 저렇게 왜 변하죠? 그게? 음,
저렇게 크게 편 지금 단위가 지금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일단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플롭스 지금 단위가 유니트가 메가죠 지금. 네, 그래서 메가인데 지금 499점. 여기가 컴플렉스 네트워크고요. 네. 여기가 미들 네트워크, 여기가 심플 네트워크인데 지금 이 그래프 동향 보면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네트워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왜 이 로스를 없애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지는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예.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논문을 보고 나중에 메일을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그리고 네, 이 논문이 지금 생각하니까는 네, 다른 종래 논문보다는 이 이미지 자체를 세분화해가지고 적절한 부분에 리소스를 사용을 하고 네, 그렇지 않아도 되는 데는 안 쓰는 네, 그런 방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런 방식이 이 비슷한 논문들이 다른 게 있었나요? 이런 방식들을 도입한 게. 네,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 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지들 보면은 물론 이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 그런 거 다 한 장면에 찍혔을 때에는 뭐 대부분의 그 레졸루션은 비슷하겠지만은 바깥에 있는 경치를 찍었을 경우에는 같은 한 장에도 이 레졸루션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잖아요. 멀리 있는 것들도 포착이 되고 가까이 있는 것들도 포착이 될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걸 그냥 한 덩어리 똑같은 거로 쳐가지고 슈퍼 레졸루션 아니면 노이즈 리무버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을 네, 도입하는 것보다도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자체도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니면 object detection 이런 문제도 보면 이 방식이 다 그런데도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네트워크로 꾸미는 논문들이 사실 논로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넌 로컬이 아니고 이게 로컬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분적으로 로컬하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 거니까 네, 로고에 맞게. 제가 단어만 이렇게 좀 논로컬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 영상에 대해서 이제 다른 전략을 가지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들이 이제 그 어, 개발이 되었잖아요. 약간 스페이셜 어텐션 같은 경우에도 예, 예, 예. 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나왔지만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게 나누지는 않았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기 특히 멀리 있는 어떤 물체를 찾아낼 때, 네, 그러니까 물체를 찾아낼 때 다 똑같은 픽셀 숫자만 가지고 이 물체를 결정할 게 아니라 멀리 네, 있는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포커스를 해서 이런 이 네트워크 구조처럼 네, 좀 더 상세하게 음, 프로젝션을 해서 그 물체를 뭐 감지한다라든지 이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 디텍션 이런 쪽에서도 이게 아주 유용한 방식일 것 같은데 그런 걸 적용할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이걸 그냥 읽고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네. 네네. 나중에 이제 슈퍼 레졸루션 이런 이제 이미지 리스토레이션이 아니라 나중에 좀 하이 레벨 쪽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걸 좀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적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 하이레벨 연구할 기회가 아직 없어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더 질문 없으시면은 그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